자, 6.25 전쟁으로 들어갑시다. 6.25 전쟁의 배경을 좀 보죠. 6.25 전쟁이 어떻게 터지는지. 어떤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 6.25 전쟁은 김일성이 무력 남침을 한 거예요. 자꾸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공격을 해서 보복 차원에서 전투 지랄하지 말라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 그러니까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전쟁을 한 겁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남한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예요. 만약에 남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면 어떻게 선제 공격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까? 이게 딱 때리고 이 말이 돼요? 이럴 건 뭐하러 때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나간 거죠. 자, 일단 6.25 전쟁의 배경을 좀 한번 보죠. 남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대립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어떤 부분에 구체적 대립이 있었는지. 남한 내에 공산당 세력이 계속 활동했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리산 빨치산들. 이 지리산 빨치산들 완전히 소탕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는 계속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 이 지리산 빨치산들이 계속 남한을 뭐 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공산화 시키려고 막 수작을 부리니까 남한 내에서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빨치산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소규모 무력 도발이 잦았어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맨날 이런 짓이죠.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맨날 지뢰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는 짓들 보면 이러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승만도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북진 통일론을 통일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었고, 김일성이도 민주기지론이라고 해서 북한 쪽에, 우리 그 일제시대 보면 북한 쪽에 노동자들이 많겠죠. 왜냐면 남면 북양정책 그거 할 때 남면 북중화학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북한 쪽에 많으니까 노동자들이 많으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이 북한 쪽에 훨씬 강하죠. 농민들보다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더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김일성이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은 북한 쪽에서 먼저 혁명을 달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남쪽에는 누가 많아요? 농민들이 많으니까 농민혁명으로,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고 맨셰비키 혁명으로 가자. 이게 민주기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말 그대로 인민의 민주기지로 만든 다음 남한을 적화통일시키자.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하자. 이게 이제 김일성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한 정치 지도자 모두 힘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싸워서 무찌르자. 멸공.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이유는 에치슨 선언과 이후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다 철수하죠.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다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세워졌으니까 이제 너 가야죠. 이제 남의 나라에 군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철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화가 이제 성공을 해요. 49년 10월에 드디어 지금 중국이 만들어져. 장제스가 쫓겨나고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는 북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 이때 중국 공산화가 되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됐던 애들이 제가 누구라 해서 조선 의용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이 북한은 아주 끈끈한 사이였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죠. 자기네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중국도 즉각 개입하겠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도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중국의 이야기였어요. 중국의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그러니까 모택동은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공산화시킨 게 아니죠.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인민의 그 마음을 얻어서 중국 공산화가 이루어졌는데 김일성이는 인민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무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산화를 무력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거죠. 미국의 전쟁 개입 시 중국도 참전을 해주겠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 스탈린의 북한 지원 약속도 일어나요. 소련도 왜냐면 또 이 김일성이는 소련과도 관계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훈련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지원은 무기에 매우 한정되죠. 무기. 신무기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때 소련의 무기들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을 테니까 무기를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참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련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꾸 문제 나오는데 자꾸 틀리시더라고. 지원하지 않았나요? 예, 지원했어요. 참전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지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무기예요, 무기. 이 지원은 참전은 이건 전쟁에 참전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병력을 투입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문제가 되는 애치슨 선언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50년 1월에 선언이 일어나는데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과 이때 당시에 타이완, 대만을 미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이제 여기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미국이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만약에 미 극동 방위선 안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북한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들어오는 순간 누가 개입하니까? 미국이 개입하니까. 미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선언을 한 거예요.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왜 이 두 나라였을까요? 하필이면. 둘 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본 거예요. 미국은. 이게 이제 미국이 전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온든지 양안 관계라고 하죠. 중국도 지금 이 대만이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아니면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든지. 그러면 왜 미국은 전쟁이 필요했던 상황이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왜 한반도 전쟁이 필요했을까? 이게 애치슨 선언이에요. 원래 미 극동 방위선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타이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미 극동 방위선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일로 뺀 거야. 이렇게 뺀 거죠.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제외되죠.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때 미국이 나토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나토. 근데 이 미국은 이 나토를 군사 기구화 시키고 싶어 했어요. 군사 기구로 육성시키고 싶었어요. 왜? 소련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세계가 급속히 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산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이론은 20세기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열광시켰던 이데올로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의 장점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그 문명국이라고 하는 독일 이런 나라가 제일 먼저 말 그대로 공산주의의 길을 걸으니까 뭔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세력 확대를 막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동유럽들이 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막 죄다 다 공산화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자본주의를 구축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된 뭔가 국제 연합 전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국제 연맹 말고. 그래서 나토를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만들어서 군사 기구로 막 육성을 시키고 싶었는데 문제는 유럽 사람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토에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군사 기구화 시키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미국의 그 마샬 플랜 정책이라고 해서 경제 부흥 정책,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해서 막 경제 부흥 정책에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를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러니까 재정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와 대결 속에서 전쟁이 터져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나토를 강화시키려면.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소련도 이 나토를 막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이제 나토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체제로 대변되는 미소 냉전 구도죠. 그러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바로 이제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쟁이 어딘가에선가 일어나주면 나토를 군사기구로 확 육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다. 선생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김일성이가 이때 미국의 첩보력이라고 하는 게, 정보력이라는 게 대단할 때인데 김일성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소련과 접촉하고 중국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치슨 선언을 한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에치슨 선언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해요. 50년 1월에. 나중에 한국전쟁, 6.25 전쟁 끝나고 체결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는 달라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표정 이상해졌어요. 50년 1월에 이거 50년 1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뭐냐? 미군도 철수하고 에치슨 선언도 됐으니까 한국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유사시에 미국이 무조건 들어올게.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죠, 미국은. 유사시가 되고 미국은 들어오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즉각 지원하겠다. 여기까지가 6.25 전쟁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6.25 전쟁은 북한의 계획과 미국의 시나리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미국이 시나리오를 암만 그렸어도 썼어도 북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